토요일 오후 제가 일타는 그야말로 무료했다. 약속도 일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사건을 쫓거나 연구에 몰두했겠지만 오늘만큼은 한가로웠다. 동남점 신문화연구소 건물 5층 혼자 쓰는 사무실에서 뒹둥거리다 마침내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1층 사무실로 내려왔다. 토요일이었기 그의 일을 돕는 정의연 실장도 출근하지 않은 날이었다. 날이 쌀쌀해져도 사람이 나른해질 수 있나? 제갈타는 사무실 의자에 앉아 두 팔을 위로 올리며 기계 지지기를 켰다. 어깨에서 똑똑 소리가 났다. 아우, 요즘 도무지 내 흥미를 끄는 사건이 없단 말이지. 그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원체 평범한 일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흥미로운 일이 없었던 적은 드물었다. 8일 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결국 밖으로 나다몰다 하던 참이었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허락도 없이 한 여인이 들어섰다. 무언가에 홀린 듯한 걸음걸이, 창백한 피부, 어딘가 인간 같지 않은 기운을 내뿜는 여자였다. 그 순간 제갈탄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도대체 이 여자의 정체가 뭐지? 사람이 맞나?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그 어떤 위례인과도 달랐다. 여자의 몸에서 풍기는 기운이 비정상적이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의 것이 아닌 다른 존재의 것이었다. 여자 몸속에 불길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 길고 검은 무언가가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듯하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가? 짐승의 기운이 들거나 죽은 이의 영혼이 깃든 경우는 여러 번 봤어도 물체가 사람 몸 안에 도사리다니 기이하기 이를 데 없다. 도대체 그 물체는 무엇인가? 제갈타는 흥미와 경기심이 뒤섞인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녀 역시 제갈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갈탄 선생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말투는 차가웠다. 백화보살이 바보라고 해서 왔는데요. 백화보살. 그 이름을 듣자마자 제갈탄의 머릿속이 분주하게 돌아갔다. 그는 형사 시절 백화보살과 안면이 있었다. 기범한 점괘로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 무단이었다. 그뿐인가 1호까지 출중해 제갈탄이 여러 번 디이틸 신청을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던 지역이 떠올랐다. 백화보살이 보냈으면 보통 일이 아니란 얘긴데. 제갈탄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일단 여기 앉으시죠. 음료수 드릴까요? 시원한 거? 따뜻한 거? 찬 돌로 주세요. 여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가죽 소파에 앉았다. 그리 들어온 뒤로는 속이 계속 메스껍고 뜨겁네요. 제갈탄은 그녀에게 오렌지 주스를 내주고 마주 앉았다. 제가 보기에 뭔가 불길한 일이. 아, 그런데 성함이 보소라라고 해요. 그렇군요. 네, 소라씨. 제갈탄은 한 손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여자를 지리시 바라보았다. 제가 처음부터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처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다. 소라씨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지 본인은 아시나요? 보소라는 오렌지 주스가 담긴 잔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오산. 검은색 오산. 그것의 저주나 제 몸에. 오산이요? 제갈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보소라는 옅은 숨을 내쉬며 고개만 끄덕였다. 인터넷에서 떠들던 그 저주많은 오산이 정말 동남시에 돌아다니고 있었단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욕심을 부려서. 고소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다. 그 오산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녀는 금방이라도 올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오산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제갈탄이 묻자 고소라는 마치 무언단을 고백하는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왔다. 비 오는 어느 날 고소라는 공원을 걷다가 한 남자로부터 검은 모산을 받았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받았지만 이후 그것이 저주 많은 오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오산을 곁에 둔 사람은 33시간 안에 죽는다. 처음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백화모산을 통해 사실임을 확인한 후 오산을 태워 없애려다 망설였다. 그 순간 그녀에게 한 가지 욕망이 튀어올랐다. 대신한 전 남자친구에게 이 오산을 줘서 죽게 만들면 어떨까? 그 욕망은 점점 강해졌다. 결국 친구를 이용해 오산을 전 남자친구에게 넘기려 했지만 실패했다. 오산은 다시 그녀에게 돌아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발을 사람에게 넘기면 또 누군가 죽게 된다. 내가 회견해야 해. 그러나 그녀가 택한 방법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오산을 몸에 tum는 순간 그 저주가 그녀의 일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결국 제가 오산의 저주와 하나가 되어버린 거죠. 고소라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을 마쳤다. 그러니까 제갈탄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다. 소라씨 말은 오산의 저주를 이용해 전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도리어 자신이 저주에 휘말려 백화모산의 도움을 받았다는 거네요? 맞아요. 고소라는 숨겹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오산을 품어서 살긴 했지만 이제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얼마 전에 새로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제 손을 잡았는데 33시간 뒤에 순간만이로 죽었어요. 제갈탄은 한숨을 내쉬었다. 세상에 이런 일이. 그는 기이한 일들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가 곁에온 어떤 미스터리보다도 선택했다. 그는 제갈탄은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역시 내가 처음 들어올 때 본 그 느낌 그대로야.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 했더니 그게 바로 소문이 오삼이라니.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이런 귀한 물건을 커뜨린 걸까? 그것도 3개나. 그래서 이렇게 찾아오셨군요. 제갈탄의 눈빛이 점점 깊어졌다. 제갈탄은 고소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절망이 가득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은 마치 가라앉지 않는 두려움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이런 식으로는 너무 살기 힘든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반절했다. 제갈탄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등을 기댔다. 글쎄요. 그 역시 지금 당장 떠오르는 해결책이 없었다. 범은 오산의 저주는 단순한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설계된 무언가였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몇 초 지나지 않아 제갈탄의 입가에 장난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갑자기 신듯 웃으며 고소란을 바라봤다. 지금 막 흥미가 생겼거든요. 네? 흥미요. 고소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갈탄을 쳐다보았다. 흥미가 생겼다는 건 이 일은 곧 해결될 거란 뜻이죠. 정말이요? 고소란은 여전히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다. 절 믿으세요. 저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에는 흥미를 느끼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소라씨 원래의 삶을 찾아드릴 겁니다. 고소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런데 저기 의뢰비는 얼마죠? 제랄타는 피식 웃으며 다리를 꼬았다. 없어요. 저는 그저 흥미가 가는 일을 해결할 뿐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날 밤부터 제랄타는 본격적으로 검은 모산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관련된 기사, 인터넷 소문, 도시 괴담, 오래된 무속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는 다양한 경로로 자료를 모았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 그는 정의안에게 사무실을 맡기고 밖으로 향했다. 오늘은 중요한 정보 좀 구해야겠어. 그날 향한 곳은 별표 더 미스테리 사무실 별표이었다. 검은 모산에 대해 담대한 정보를 받고 있다고 알려진 곳이었다. 제랄타는 자신의 스포츠카를 몰고 방진동으로 향했다. 더 미스테리 사무실은 지하 벙커처럼 꾸며져 있었고, 소문에 의하면 이곳의 운영자는 온갖 GER 사건을 수집해 분석하는 사람이었다. 도착 후 그는 더 미스테리의 수잔 고영투와 짧은 통화를 마치고 벙커로 내려갔다. 어서 오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고영투가 반갑게 인사했다. 제랄타는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건넸다. 유명 인플루언서를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어 영광이네요. 하하. 고영투는 더 미스테리를 운영하며 SN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인물이었다. 그달 다루는 미스터리할 사건들은 수많은 팔로워들에게 공유되었고 그 덕에 제법 알려진 존재가 되었다. 사무실 내부는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벽면을 가득 채운 모니터들, 그 앞에 앉아있는 몇몇 팀원들, 그리고 벙커 특유의 어두운 조명. 제갈타는 눈을 가늘게 뜨며 그들 사이로 걸어갔다. 제가 온 이유는 검은 모산 때문이에요. 제갈탄이 본론을 꺼내자 고영투의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다. 우리도 검은 모산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목격하지 못했어요. 고영투는 동남시 곳곳의 CCTV까지 휘진이에 활용하는 듯했다. 제갈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사실 며칠 전에 제게 의뢰인이 찾아왔어요. 고소라 씨 말씀이군요. 고소라나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은 모산이 사람과 융합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고영표는 흠칫놀란 듯 안경을 밀어 올렸다. 정말 그 모산이 저주의 힘을 가지고 있다니. 아. 그 순간 제갈파는 그의 표정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뭔가 알고 있는 눈치인데? 제갈파는 재빨리 질문을 던졌다. 고영표 씨, 혹시 현재 검은 모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도 알고 계신다? 고영표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역시 뭔가 알고 있어. 제갈파는 한층 더 압박했다. 아시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우선 고소라 씨를 이 악몽 같은 저주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일부러 덧붙였다. 이 일이 잘 해결되면 고소라 씨를 설득해서 더 미스테리와 인터뷰 자리를 마련 해볼 수도 있겠네요. 고소라 씨 인터뷰를 약속하신다면 자료를 넘기죠. 고영표는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제갈타는 망설임 없이 고소라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어렵사리 인터뷰를 허락했다. 고소라 씨 인터뷰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고영표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지금 검은 모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미래의 방패성 입니다. 밀은? 그 범죄 조직 밀을 말입니다. 네, 2시간 전에 그들이 검은 모산을 들고 아지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고영표는 그 장면이 담긴 영상을 제랄판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한 남자나 검은 모산을 신중히 다루며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 맞는 것 같네요.
제 의뢰인이 설명한 모습과 거의 일치해요. 제가 일단은 영상을 집중해서 보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데요? 우산을 들고 가는 모습이 마치 보물을 다루는 것 같아요. 고소라 씨처럼 덜투덜투 저지에 반한 게 아니라 일부러 우산을 활용하려는 덜투덜투 걸지도 모르겠네요. 아마도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길을 겁니다. 제가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니르 아지틀 좌표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실 텐데 괜찮겠어요? 고령트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다. 걱정 마세요. 저 벨투 강력반 형사 출신 벨투입니다. 하하. 제가 일단은 유키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 그는 벨투 미래의 아지트가 있는 오산돈 벨투로 향했다. 후, 저기 이쯤이 녀석들 아지트구나. 그때 한 배달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건물 앞으로 도착했다. 오토바이 뒤 배달통에서 중국유리 봉투 2개를 꺼내 들었다. 배달원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제가 일단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혹시 2층 배달입니까? 그런데요? 배달원은 의아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일단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제가 직접 배달해도 되겠습니까? 백화노살은 노산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묵직한 정적이 흐르고 촛불이 가만히 흔들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고 이내 눈을 뜨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우산 단순한 저주 물건이 아니야. 제가 일단이 고개를 좌우하며 되물었다. 그럼 뭔데요? 백과는 손을 거두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누군가의 원년이 짓된 거야. 단순히 저주를 터뜨리는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매개체라고. 매개체야? 그래. 저주를 퍼뜨리는 도구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하나의 존재야. 제가 일단은 눈살을 찌푸렸다. 지금까지 다뤄온 사건들 중에서도 이번 건은 너무나도 심순했다. 보통 저주 물건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내지만 백과의 말대로라면 이 우산은 누군가의 원년, 그 자체란 말이었다. 그럼 이걸 만든 사람도 있는 거겠죠? 아니면 우산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인 건가요? 백과는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둘 다 가능해. 하지만 가장 이력한 건 이 우산이 원래는 평범한 물건이었지만 강력한 원념이 스며들면서 변형되었다는 것. 원념이라면 누군가의 복수심? 백과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것도 아주 반한 원한. 한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이 뭉쳐진 느낌이야. 제가 일단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럼 이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백과는 우산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힘들어. 불태우거나 부수거나 물에 던지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물체가 아니라 기억이 깃든 물건이니까. 기억이요? 그래. 이 우산을 썼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죽음과 맞닿았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 반전이 우산에 남은 거지. 제랄파는 팔짱을 끼고 생단에 잠겼다. 그럼 이걸 만들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겠네요. 백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 할 거나. 하지만 조심해. 이 우산을 만든 자는 단순한 인간이 아닐 수도 있어. 제랄파는 백화의 말을 곱씹었다. 이 우산을 만든 자나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의 심장은 이상하게도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사건,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한 것이었다. 제라이타는 신단을 나와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정의연은 이미 사무실에 도착해 있었고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물었다. 어때요? 백화 오산이 뭐래요? 제라이타는 자신의 책상에 오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건 단순한 저주 물건이 아니라 원념의 집합체야. 원래는 평범한 오산이었는데 여러 사람의 죽음과 함께 단절됐다는 거지. 정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그 오산을 만들 사람도 있을 거라는 말이네요? 그렇겠지. 아니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정의연은 오산을 휘뜩 바라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사실이라면 이 오산을 그냥 처리하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지. 제랄타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오산이 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지 정확히 밝혀야.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오산이 나타날 수도 있어. 정의연은 입술을 곧게 다물었다. 그럼 다음 단계는요? 제랄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 올려 고령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검은 오산을 만든 자에 대한 정보가 튀어나옵니다. 더 미스테리를 가진 데이터 중 관련된 게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오산을 바라보았다. 오산은 여전히 골매했다. 하지만 제갈타는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이 물건은 단순한 저주많은 오산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제갈타는 손을 턱에 개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배꼽변은 조주가 도망쳤고 소소소변은 너무 허술하다. 남은 건 사의 찬리. 그 조직은 정보도 거의 없고 접근조차 어려웠다. 철통 보안으로 보호되는 동남타워에 위치한 사무실. 게다가 무엇을 하는 집단인지조차 알려지지 않았다. 제갈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결국 우리가 타고 들어야 할 곳은 사의 찬리뿐이군요. 정의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문제는 동남타워의 보안이 너무 철저하다는 거죠. 제갈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고령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제갈탄 씨, 무슨 일이죠? 동남타워 내부 정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사의 찬리라는 집단이 입지 있는 침해 보안 상태도 알고 싶고요. 고영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단순한 보안이 아니라 그 침 자체가 일반 입주자들에게 차단된 구역이에요. 엘리베이터도 특정 파드 없이는 접근 불가고 내부 구조도 파악하기 어려운 곳이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요? 정면 돌파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보영투는 말끝을 흐리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를 냈다. 저희 쪽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그 건물의 첨소 영역업체 직원들이 가끔 내부를 드나드는 것 같아요. 그들 중 한 명을 매수하면 접근할 지위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제갈타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요. 그 직원 명단 확보해 줄 수 있나요? 이미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곧 확인될 거예요. 통화를 마친 제갈타는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명단에는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서 사회 창리침을 청소하는 직원은 단 2명뿐이었다. 이제 이 직원들 중 한 명과 접촉하면 되겠군. 접근. 제갈탄과 정의하는 명단에 있던 청소 영역업체 직원 중 한 명을 접촉했다. 계산은 이대식 50대 초반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에게 약간의 두뇌를 건네자 그는 흔쾌히 협력하기로 했다.
글친에서 뭐가 그렇게 수상하길래 그러는 거요? 이디십은 리아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제랄타는 대충 둘러댔다. 그면 우리가 찾는 사람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서요. 이디십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나는 내부까지는 안 들어가 봤지만 확실히 이상한 점이 있긴 해요. 어떤 점이요? 일반적인 사무실처럼 보이긴 하는데 직원들이 전부 이상해요. 절대 말도 걸지 않고 항상 정해진 시간에만 드나들죠. 그리고 글침이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좀. 이대식은 말을 흐렸다. 기분이 좀 뭐요? 응. 뭐랄까, 가슴이 답답하고 기분이 누리요. 마치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그의 말에 지랄탄과 정의연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확실히 뭔가 있다. 이대식은 조심스럽게 사물 안에서 자신의 청소 지원 신분증을 꺼내 주었다. 이걸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진짜 이상한 고딘 있다. 제갈타는 신분증을 받아들며 단엽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찌 안날에 다녀오겠습니다. 사이 찬리 내도. 제갈탄과 정의연은 청소 직원 복장을 한 채 동남타워에 들어섰다.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신분증을 찍자 지하 2층으로 가는 버튼이 활성화되었다. 지라. 우리가 알던 층이란 다르잖아요? 정의연이 당황한 듯 속삭였다. 그렇군. 우리가 알던 건 사무실 층이었는데 내부 직원들은 지하에서 움직이는 모양이야.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은 예상했던 사무 공간과는 전혀 달랐다. 넓은 공간 안에는 수십 개의 양초가 놓여 있었고 붉은색 천이 담을 덮고 있었다. 천장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손가운데에는 검은색의 커다란 물체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모산이었다. 제갈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저게 뭐야? 정의연도 숨을 삼켰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봤다.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우리를 들켰네요. 제갈탄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했다. 한 남자가 그들 앞으로 다가왔다. 흰 가운을 걸친 채 기이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손님이 오셨군요. 예상보다 빨리 오셨날. 그의 말투에는 전혀 담담한 기색이 없었다. 마치 제갈탄이 이곳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한 태도였다. 당신은 누구죠? 제갈탄이 물었다. 남자는 미소를 더욱 깊게 만들며 입을 열었다. 나는 사회 천리의 조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설계자입니다. 그 순간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꺼졌다. 산안이 어둠으로 휩싸였고 기이한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제갈탄은 이를 악물며 속으로 외쳤다. 나나에 번뇌에 걸렸군. 제갈탄은 백과의 말을 듣고 더욱 확신을 가졌다. 김원균, 이 녀석이 사회 참리를 이끄는 수장이라면 이 모산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단 출신이면서 정치권과 재계에도 발에 걸친 인물. 신기가 강하지만 저주굿을 전문으로 하며 동남시 매각에 자신의 길빈을 짓고 있다는 점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대과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근데 제갈탄 씨, 김원균이 직접 저주를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갈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직접 저주를 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를 이용해 거래를 했을 수도 있겠죠. 거래? 그래요. 만약 사회 천리라는 모임이 죽음의 신을 숭배하고 경쟁자를 제거하는 용도로 저주를 활용했다면?
그 대가로 김원균에게 거액의 돈이 흘려갔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겠네. 그러면 서해 참리 회원들이 경쟁자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 검은 고산을 쓴 거구나. 그렇죠.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어요. 그럼 이제 뭘 할 건데요? 제랄타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직접 김원균을 만나봐야죠. 김원균의 길긴 다음날 제랄탄과 정희아는 봉남시 내곽에 위치한 김원균의 길김으로 향했다. 건물은 겉보기엔 평범한 고급 오피스 건물처럼 보였지만 주변 분위기는 어딘가 기이했다. 사람의 왕래가 적었고 출입하는 이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경직되어 있었다. 소장님, 느낌이 안 좋아요. 정희연이 낮게 중얼거렸다. 그럴 만도 하지. 여기 오늘 사람들 중 대부분이 모험가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겠지. 제갈타는 눈을 바늘게 뜨며 빌딩을 올려다보았다. 자, 봐보자고. 빌딩 내부는 더욱 이상했다. 복도에는 한 냄새가 강하게 되어 있었고 벽에는 사신을 연상시키는 검은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두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오르려 하자 한 남자가 앞을 바로막았다. 어디를 가십니까? 점잖 차림의 경비원 같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다. 제갈타는 능청스럽게 웃으며 다짜나맘을 내밀었다. 우리는 새롭게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김원균 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요. 남자는 잠시 명함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무전기를 들어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눈 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10층으로 올라가십시오. 김 원장님께서 직접 만나 주실 겁니다. 제갈타는 속으로 웃었다. 좋아, 예상보다 쉽게 적성할 수 있겠는데? 김원균과의 만남. 10층에 도착하자 어두운 분위기의 사무실이 그들을 맞이했다. 천장에는 붉은 천이 드리워져 있었고 벽에는 고대 문양 같은 것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기싼 의자에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김원균.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어서 오시오. 자, 앉으시오. 제갈탄과 정희아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찾아온 걸 보면 무언가 궁금한 게 있어서겠지요. 제갈탄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맞습니다. 저희는 사회참미라는 모임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주머니에서 검은 우산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우산에 대해서도 말이죠. 그 순간 김원균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 침착한 태도로 되돌아갔다. 오, 흥미롭군요. 이 우산 원래 어디서 온 겁니까? 김원균은 잠시 손바닥을 톡톡 조드리며 생각하는 듯 했다. 그 질문에 대답하려면 당신도 대간을 치러야 할 겁니다. 대가라뇨? 김원균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 우산의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 지시를 받아들이고 우리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지시를 가지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그의 말을 정의하는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에요? 간단한 이야기요. 김원균은 손을 뻗어 우산을 살며시 만졌다. 이 우산은 단순한 저주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약이죠. 죽음을 원하는 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원한을 담아 터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께 바치는 재물 같은 것이죠. 제랄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이 우산을 사용한 사람들은 자신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이걸 활용한 거란 말입니다. 김원균은 가볍게 웃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직접 죽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기회를 제공할 뿐이죠. 선택은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제랄타는 손을 탁 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확실해졌군. 당신들이 이 오산을 퍼뜨린 장본인이라는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다. 김원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랄타는 침착하게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겠군. 정의연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소장님,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제랄타는 입꼬리를 올리며 키식 웃었다. 쉽지 않긴 하지. 하지만 그는 테이블 위에 검은 우산을 다시 집어들었다. 이걸로 판을 뒤엎을 수도 있겠군. 김원균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제랄타는 우산을 손가락으로 빙글 돌리며 말했다. 이 우산이 진짜 계약의 매개체라면 당신들도 이걸 함부로 다룰 수 없겠죠? 김원균의 눈이 좁아졌다. 흥미롭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제랄타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직접 보여드려야죠. 그리고 그는 우산을 천천히 펼쳤다. 그 순간 밤하늘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어둠이 일렁이고 기이한 속삭임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김원균조차도 당황한 듯 자리에서 몸을 움찔했다. 이건 대체... 제갈타는 천천히 눈을 바늘게 뜨며 속삭였다. 이제 이 게임은 내 차례다. 제갈타는 발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봄터는 자연적으로 숨긴 것 같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무를 베어낸 듯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바다는 단순한 흙바닥이 아니었다. 건깃한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고 그 중심에는 거대한 원형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이거 단순한 집회 장소가 아니군. 정의연도 곁에서 고개를 자욱거렸다. 뭐죠? 이건? 그냥 의식을 치르는 곳은 아닌 것 같은데. 제랄타는 바람을 발로 툭 차며 중얼거렸다. 어쩌면 이곳이 그 저주 오산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곳일 수도 있겠어. 그러는 사이 저 멀리서 검은 옷을 입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은 바래져 있었고 몸집은 어딘가 어색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김원균이 서 있었다. 사회 참리의 의식. 참인석의 말대로 사회 참리의 회원들은 하나둘씩 공터로 모여들었다. 검은 가운을 걸친 자들은 질서정연하게 원을 이루었고 그 중심에는 작은 제단이 세워져 있었다. 그 위에는 버물색 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크기가 마치 손목시계 케이스 같았다. 오산이 아니라 시계? 제갈타는 눈을 좁히며 상자를 주시했다. 그 순간 김원균이 두 팔을 들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으며 그 주변의 단도는 공기는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우리의 신께서 새로운 그릇을 찾으셨다. 이제 낡은 우산은 버려지고 이 새로운 전체 속에 신의 신이 집될 것이다. 김원균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고급 브랜드의 둠잔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이제부터 죽음의 신은 이 시계를 통해 우리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 시계를 소유하는 자는 원한을 품고 있는 자를 제거할 것이며 그 지옥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제갈타는 속으로 이를 악물었다. 역시 검은 우산의 저주는 새로운 정태로 변하고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우산의 존재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보다 일상적인 물건, 요거나 아무 거리낌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손목시계로 그 저주의 매개체를 옮기려 하고 있었다. 혼돈의 시작. 차민석이 신입회원으로서 우리 시계 중심으로 달아나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어 발언했다. 김 원장님, 그런데 말입니다. 무엇이냐? 차민석은 이따의 옅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글시계. 제가 직접 한번 착용해봐도 되겠습니까? 그 순간 공기가 살짝 흔들렸다. 김원규는 표정을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렇겠지. 신께 바칠 첫 번째 신도는 너일 테니. 차민석은 시계를 천천히 손에 올렸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이다. 제갈탄이 숲에서 튀어나오며 발로 지멍기를 걷어탔다. 뭐야? 신입자다. 봄터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차민석도 바로 몸을 날려 시계를 재단에서 놔다쳤다. 인서가 끼어. 차민석은 시계를 품 안에 넣고 전력으로 도망쳤다. 제갈탄도 그를 뒤따랐다. 잡아다. 노루들이 신의 드레스를 훔쳐갔다. 김원김이 소리치자 검은 가운을 입은 자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순식간에 좁고 좁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숲 속에서의 결절. 제갈탄과 차민석은 어두운 숲속으로 내달렸다. 이런 미친 상황은 처음이네. 차민석이 거칠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고등학교 때보단 나아. 그때는 그냥 양아치들이었잖아. 지금은 사일이 종교 광신도들이라고. 거기서 거기야. 조사남은 필사적으로 뛰었다. 하지만 쫓아오는 자들의 속도도 만만치 않았다. 그 순간 앞쪽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여기요. 정의연이 춘코더를 든 채 서 있었다. 이쪽으로 오러. 제갈탄과 차민석은 곧장 정의연이 다리치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정의연이 들고 있던 춘코더에서 단한 플래시가 터졌다. 커워. 쫓아오던 자들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다. 좋아서 이거 찍고 있었지? 당연하죠. 이 미친 리시 전부 촬영했어요. 정의연은 춘코너를 숨주어 지었다. 자, 이제 경찰에 넘기면 되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김원균이 숙소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모산이 들려 있었다. 이제 마지막 게임을 해볼까? 그 순간 모산이 스스로 터졌다. 그리고 주변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 이거 진짜 큰일 나겠는데? 제갈탄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다. 김원균이 낮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부터 진짜 죽음의 의식이 시작될 것이다. 공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다. 그리고 새로운 공포의 시작. 봄터의 다시금 기이한 힘이 퍼져나갔다. 차민석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파나, 이제 어떡할 건데? 제갈탄은 우산을 가만히 바라보며 입술을 핥았다. 이제. 그는 한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또 다른 검은 모산이었다. 이걸로 끝장을 보자고. 김원균의 눈이 좁아졌다. 뭐? 나도 하나 구해놨거든. 그리고 조디의 검은 모산이 마주한 순간 모든 것이 뒤집어졌다. 김원균이 총을 쏘려는 순간 정의안이 뛰어들어 그의 몸을 세게 들이받았다. 김원균이 중심을 잃고 앞으로 뒤틀거렸다.
그가 쥐고 있던 총이 손에서 빠져나나 바닥에 떨어졌고 제랄탄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발로 차버렸다. 점 실장님이 이렇게 과감할 줄이야. 제랄탄은 빙그레 웃으며 총이 멀리 튕겨나가는 걸 확인했다. 김원김이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곧장 달려는 창인선이 뒤에 팔을 틀어잡고 땀이 가만히 눌렀다. 이봐, 이제 너도 끝이야. 창인선이 거칠게 숨을 내쉬며 김원김을 짓누르자 그는 발버둥을 쳤지만 도망칠 여지가 없었다. 그 순간 주위를 둘러싼 차의 창미 회원들이 술면이기 시작했다. 우린 어떻다죠? 김 원장님이 당했는데. 그들은 마치 통지령을 잃은 군대처럼 어쩔 줄 몰라 했다. 제랄탄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소리쳤다.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이 신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 차려. 그럼 신의 신은? 신 같은 건 애초에 없었어. 이건 그냥 사기였다고. 그의 말에 일부 회원들이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은 모두 신의 다오를 믿고 따랐지만 실상은 한낱 저지로 상대를 조종하는 검은 사업일 뿐이었다. 정의연은 그 순간 킴코더를 번쩍 들어 올렸다. 이 모든 걸 높아했어. 당신들, 이 영상이 실상에 공개되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해보세요. 회원들은 동요했다. 이제 우린 도망가야 하나? 점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한 회원들은 선우를 바라보며 흩어질 준비를 했다. 그중 일부는 신념을 잃은 듯 조용히 몸을 돌렸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김원균이 피를 머금으며 소리쳤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검을 시계를 재빨리 손에 쥐었다. 이 시기에는 여전히 신이 남아있다. 나는 죽지 않는다. 그 순간 시계에서 검은 연기가 튀어올랐다. 으아. 그 연기가 김원길의 몸을 감싸기 시작했다. 그의 몸이 떨리더니 이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목소리가 변하기 시작했다. 신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는구나. 그는 마치 인간이 아닌 존재로 변화하는 듯했다. 젠장. 제랄단은 훈득기 퉁숨에서 남아있던 부적을 꺼냈다. 그러나 잡기를 소멸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그 순간 숲의 바람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또 내가 사고를 치고 있구나. 제랄탄은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백화모살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모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이거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일 텐데? 백화님, 이쪽이야. 제갈탄이 미치자 백화는 재빠르게 김원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흑신을 함부로 부른 자여, 여기서 끝이다. 백화의 손끝에서 단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자 시계를 감싸던 검은 기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안 돼. 내 신이. 김원균이 기명을 지르며 바닥을 기어갔다. 그러나 곧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빠져나오더니 시계 안으로 다시 봉인되었다. 시계가 땅 위에 떨어졌다. 모든 것이 정적에 휩싸였다. 제갈탄은 천천히 시계를 집어들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끝는단다. 회원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무릎을 꿇고 넋을 놓았고 일부는 숲속으로 훈긋히 도망쳤다. 제갈탄은 진원기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신은 너를 구해주지 않는구나. 김원기는 이를 달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다.
전희연이 신나게 미쳤다. 내가 아따 고리래 신고했거든요. 그제야 제갈타는 키식 웃으며 말했다. 역시 점 실장님이 제일 믿음직스럽네. 후일담. 사회 찬미는 그날 밤을 끝으로 완전히 해체되었다. 염산이 퍼지면서 이 비밀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고 김원기는 체포되어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동안 비일에 쌓여있던 검은 모산의 저주도 이제 다시는 악용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이, 님서다. 너 이번 일로 완전 스타 됐다며? 차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영화 키스팀도 다시 들어오고 난리 났어. 정의로운 배우 이미지 회복 완료. 제갈타는 턱을 대고 말했다. 그럼 나중에 나오는 영화에서 내 캐릭터 하나 넣어다. 신비로운 퇴마사 역할로. 파아, 생각해볼게. 점이연도 웃으며 맞장 고쳤다. 그러고 보니 소장님, 이제 뭘 할 거예요? 제갈타는 창밖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또 새로운 사건이 오겠지. 그게 내일 일이니까. 그리고 그는 검은 모산이 담긴 유리 상단을 바라보았다. 이제 다음 사건을 기다려야겠군. 그의 입가에는 또다시 장난기 어린 미소가 떠올랐다. 일이 마무리된 후에도 동남씨는 여전히 떠들썩했다. 사회 참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언론과 인터넷에서는 연일 김원김과 관련된 뉴스가 쏟아졌지만 정작 나머지 회원들에 대한 정보는 잘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전희연은 뉴스를 보다 못해 테이블을 쿵 하고 쳤다. 아무리 복면을 쏟다고 해도 저 사람들도 공범이잖아. 발을 잡아들여야 하는데. 제갈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차를 마셨다. 후, 점 실장님 보면 볼수록 다혈질이네요. 생긴 거랑 다르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 진짜. 소장님은 너무 태탄한 거 아니에요? 그녀가 따지근 묻자 제갈타는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걱정 마요. 내가 더 미스테리 얘들한테 염산 자료 넘겼으니까. 그쪽에서 곧 진실을 따발릴 거야. 물론 사회 참리 회원들이 힘이 세밌다 싶진 않겠지만.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지. 그 말에 정희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후의 이야기. 며칠 후 차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파나. 너 덕분에 나 완전히 다시 살아났다. 그의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다. 이제야 영화사에서도 연락 오고 키스팀 제의가 쏟아져. 기사회생이 따로 없네. 거봐, 내가 뭘 했어? 그래. 하여튼 고맙다. 다음에 한턱 제대로 쏜다. 기대하고 있을게. 통화를 마친 후 점희연이 피식 웃었다. 차민석 씨,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근데 소장님은 별로 관심 없으시죠? 흥미로운 사건엔 관심이 있지. 근데 사람이 잘 되든 말든 그건 본인 목 아니겠어? 차갑네요. 원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때 문이 열리며 고소라나 들어왔다. 소장님. 그녀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걸어왔다. 정말 감사드려요. 덕분에 몸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제갈타는 그녀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역시 정상으로 돌아왔구만. 돼지뼈의 저주나 다 풀렸네. 파. 고맙다는 의미로 소장님께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괜찮으세요? 좋죠. 그녀가 정희연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 실장님도 같이 가시죠? 정희연은 약간 망설이다니
이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말씀은 고마운데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봐야 할 것 같다요. 아쉽네요. 그런 밤을 같이 가요. 고소라는 더 이상 반여하지 않고 제갈판과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점이야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후, 고소라 씨가 소장님한테 반한 것 같은데. 그녀는 고리를 자욱하며 물을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하지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 마음 한구석이 살짝 허전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궁금하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에 피식 웃었다. 소장님은 또 엉뚱한 데서 사고를 치고 있겠지. 정희연은 킨코더를 다시 점검하며 중얼거렸다. 그때도 내가 옆에서 찍고 있어야겠네.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다. dom남 씨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